복지급여 갑자기 줄어들거나 끊길 수도 있다는 말, 남의 일 같으셨나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본인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확인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 잠깐 돈이 들어온 것, 가족이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 애매한 상황, 잠깐 일하고 받은 소득,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급여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 중이시라면 이번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확인조사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지급여를 받게 되면 마음 한편으로 조금 안도하게 됩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요. 특히 오랜 시간 생활비 걱정, 병원비 걱정, 집세 걱정 속에서 버텨오신 분들에게는 그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지급여는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확인조사를 너무 늦게 체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안내문이 와도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넘기고 주민센터 연락이 와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미루고 통장이나 가족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조사는 대단한 재산이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수급자분들이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장에 자녀가 잠깐 돈을 넣어준 경우, 가족이 잠시 함께 살게 된 경우, 몸이 힘들지만 생활비 때문에 며칠 일하고 소득이 생긴 경우, 또는 서류상 상황과 실제 생활이 조금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이 본인은 별일 아니라고 느껴져도 조사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괜히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해서 억울한 일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확인조사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내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차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복잡한 법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놓치기 쉬운 핵심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통장과 금융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여기에서 실수하십니다. 나는 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통장에 생활비 조금 있는 정도인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확인조사에서는 예금, 적금, 보험, 일시적으로 들어온 목돈, 심지어 가족이 잠깐 넣어둔 돈까지도 자료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돈이 정말 내 생활을 위한 돈인지, 잠깐 들어왔다 나간 돈인지, 혹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인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병원비 쓰라고 잠깐 큰 돈을 넣어줬다든지, 가족 돈을 대신 보관만 해줬다든지, 전세 보증금 일부가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사정인데 자료만 보면 금융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그냥 두지 마시고 최근 몇 달 사이 평소와 다르게 큰 금액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이 있다면 미리 기억해 두시고 필요하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원 변동과 실제 거주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복지는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께 사는지,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지, 생활비를 서로 나누는지 이런 부분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잠시 집에 들어와 지내고 있다든지,
배우자와 사실상 따로 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함께 되어 있다든지 주민등록은 같이지만 실제로는 독립해서 사는 가족이 있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복잡하고 집안일을 남에게 자세히 말하기 싫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확인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소득이라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며칠만 잠깐 일했어요. 아는 분 부탁으로 조금 도와주고 돈을 받았어요. 간병비 비슷하게 받은 게 조금 있어요. 노점이나 부업으로 소소하게 번 게 있어요. 이런 소득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이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이건 너무 적으니까 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큰 소득보다 오히려 애매한 소득에서 생깁니다. 본인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잠깐 한 일인데 나중에 자료가 잡히면 왜 설명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료 요청이나 소명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조사에서 자료를 보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너무 쉽게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우편이 와도 어렵게 느껴져서 미루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도 겁이 나서 받지 않고 문자를 봐도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다가 기한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한이 내 권리를 지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통장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도 있고 실제 거주 상황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자료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억울한 결과가 나와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내문, 문자, 전화, 주민센터 연락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주변 가족이나 복지 담당자 도움을 받아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급여 변동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복지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살지? 이 나이에 다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가지 급여에 변동이 생겨도 다른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 지원, 지자체 복지,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긴급복지처럼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결과를 듣는 순간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럴수록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없나요? 이의 신청은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연결되는 복지 제도가 있나요? 소명 자료를 다시 낼 수 있나요? 이 질문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한 가지 문이 닫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묻는 만큼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확인조사라는 말 자체가 참 사람을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형편을 또 증명해야 하는 것 같고 겨우 버티고 있는 삶을 누군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조사는 두려워만 할 일이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내 권리를 지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더 불안하고 미루면 더 복잡해지고 놓치면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장과 금융재산의 변화를 꼭 점검하십시오. 둘째, 가구원 변동과 실제 거주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셋째, 작은 소득이라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넷째, 자료 요청과 소명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섯째, 급여 변동이 생겨도 다른 복지 제도를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도 통장에 조금 애매한 내역이 있었는데 우리 집도 가족 관계가 서류와 실제가 조금 다른데 안내문이 왔는데 미뤄두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그 지금이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복지는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고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오신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확인조사 앞에서는 괜히 혼자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안해도 확인하시고 어려워도 물어보시고 막막해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꼭 설명하십시오. 그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급여를 지키고 작은 질문 하나가 삶을 붙들기도 합니다. 이번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확인조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